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 사망 선고, 이제 앞으로 급매물 쏟아진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이처럼 부동산 특위가 구성되는 거, 이 자체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어지냐.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요. 금융과 세제 공급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금융 규제 정책으로 본다면 현재 LTV, DTI, DSR 등등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제 규제 정책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에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세제 규제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그렇죠.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집값만 더 상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갭 투자로 아파트를 수십 채, 수백 채씩 사재기를 한 그런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꾼들 중에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는 이런 혜택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베푼다고 무작위로 이처럼 임대사업자들을 막 모집해 놓고 실제적으로 거주할 목적에 실수요 주택 한 채를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에까지 대출 규제로 다 묶어 놓으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은요, 주택으로 아파트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산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 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이자도 더 납부해야 되고, 따라서 자산 감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화면과 같은 6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되었죠. 첫 번째는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두 번째는 서민 무주택자 금융 지원 강화, 세 번째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네 번째는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다섯 번째는 양도소득세 1가구 비과세 기준 현실화, 여섯 번째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인데 그냥 핵심만 찍어서 말씀해 드리죠. 첫 번째, 부동산 주택 공급 추진은 상계 신도시, 이사 부동산 대책 등 해서 전국적으로 205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인데요. LTV 우선 10%를 이제 20%로 증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청년들, 신혼부부 전세 월세 대출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인데요.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의 확대인데요. 요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 결국 주택당 평균 1년에 18만 원 정도를 감소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 깎아주면 감사하죠. 고맙지. 그런데요, 한 주택당 재산세 경감 등등 아무리 막 말을 해도 1년에 평균 잡아서 18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집값은 1년 사이에 몇억이 올라가고 몇천만 원 올라가는데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이거는 실제적으로 본다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하고, 여섯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 3.7%에서 2%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지만은 이러한 부분, 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조정을 해야 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차후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 부분에 거의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고 그냥 핵심은 단 한 가지죠. 여기서 오는 건 딱 핵심 하나만 눈에 탁 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임대사업자들 작살내기죠. 그래요. 말을 좀 가하죠. 작살내기.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은 완전히 거의 뭐 사망 선고 당했다니까요.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 등록제도 운영 방향 개선인데 건설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입 임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인데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현재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주택을 언제 팔아도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즉 주택을 오늘 파나 내일 파나 뭐 1년 뒤에 파나 10년 뒤에 파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뭐 20 내지 30% 중과세를 안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지, 즉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1가구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핵폭탄을 20 내지 30%를 중과세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핵폭탄을 막기 싫으면 6개월 이내에 매물로 던지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게 아마도 가장 무서운 대책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즉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말소된 주택이요 전국에 46만 8천 호에 이르지만 46만 호나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는 미비하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이 말소는 됐는데 안 판다는 얘기예요. 안 파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뭐다? 중과세가 아니니까 안 판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 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 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약 65만 호 중에서 20% 수준인 약 13만 호가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는 거예요. 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6개월 전에 던져야 되니까 이제 매물이 2021년에는 10만 호, 2020년에는 3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조만간에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가 한 약속을 이렇게 손쉽게 깰 수 있냐? 진짜 손바닥을 획획 뒤집듯이 임대사업자 가입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가입했어. 가입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았어. 근데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는 요거를 손바닥으로 획 뒤집어 버리니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가 하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난처하죠. 어떻게 보면 상호 신뢰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마도 임대사업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이러한 반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는 점에서 본다면 요번 더불어민주당 토기의 핵심은요.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임대사업자들이 급매물을 만들어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규로 주택 공급보다는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결론은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임대사업자들만 벼락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